안녕하세요. 주식만입니다. 하드시 코너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코스피가 0.28% 하락했고요. 코스닥은 0.55% 하락했네요.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, 코스피는 기관이 한 4,600억 매수, 외국인이 한 1,300억 매도. 그리고 조금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곧버스 인버스 2X를 한 6천억 정도 오늘 순매수가 들어왔네요. 내일 시장에는 조금 희망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. 오늘 시장에서 가장 특징주라고 하면 로봇 관련주들이 있습니다. 여기 보면 유진로봇, 휴림로봇, 로보티즈, 그 뭐 거의 상한가 종목이 있고요. 이 외에도 로봇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급등이 나왔습니다. 로봇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온 이유는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부를 개설하고 로봇 사업 쪽으로 내년부터는 좀 개발 및 이게 사업 확장을 꾀한다고 합니다. 거기에 관련해서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로봇 관련주들이 동시에 일제히 급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LG전자가 또 애플과 이슈가 불면서 뭐 급등하고 그 외에 또 따라가면서 LG전자에 관련되어 있는 뭐 로봇 관련주들도 상승하고, 그리고 애플과 관련해서 자율주행 종목들도 오늘 뭐 크게 상승이 나온 종목이 많이 있었습니다. 삼성전자는 오늘 약보합 정도로 끝났고요. 하이닉스는 그래도 한 0.8% 상승했습니다. 그 외에 뭐 종목 업종을 보면 대부분 다 하락이었고요. 뭐 의료정밀이 좀 강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좀 일부 종목이 상승이 좀 나와서 이렇게 2% 정도 상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. 오늘 업종별로 보면 반도체 관련주들이 그나마 좀 선방했고요. 로봇주, 자율주행 관련주,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시장에 괜찮았고, 그리고 코로나 관련주 중에 또 일부 종목들은 또 상승이 나오고 하락도 나오고 했습니다. 오늘 좀 안 좋았던 업종이 게임 관련주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좀 하락이 좀 크게 나왔죠. 게임 이번에 뭐 NFT 관련해서 코인 관련 게임이 하나 이렇게 신청 들어갔다가 신청 불가됐죠. 출시 불가가 떨어지면서 게임 전반적으로 게임주들에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. 그래서 저희 나라는 원래 그 코인 연계한 게임이 법적으로는 안 되게 돼 있죠. 그래서 위메이드나 뭐 다른 게임사들도 대부분 다 해외 서버에서만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. 저희 나라 서버에서는 일반 그 코인 연계된 게임이 아니라 일반 게임으로 출시를 하고 있죠. 그래서 이게 뭐 법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법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하고, 그리고 위메이드의 위믹스라는 코인이 조금 하락이 좀 크게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게임주들이 안 좋았습니다. 오늘 로봇주들이 갑자기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서 제가 저번에 로봇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했을 때 한 요 정도였던 것 같은데 한 2주 정도 지난 것 같네요. 한 2주 좀 빨리 가져와서 이렇게 급등을 못 먹은 게 아닌가 해서 조금 아쉽습니다. 그리고 로보티즈도 마찬가지죠. 한 이쯤 여기쯤이었던 것 같은데 올라가다가 꺾이고 다시 또 올라가다가 이렇게 급등이 나왔죠. 한 2주만 늦게 가졌으면은 여러분들 다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 좀 아쉽습니다. 그래도 이번에 로봇 관련주들이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붙었기 때문에 뭐 당장 내부터 뭐 계속해서 급등 나가는 것보다는 아마 또 조정 기간이 받겠죠. 조정을 한 요 정도, 한 절반 정도 이상 조정을 받고 여기서 또 길을 모은 다음에 다시 또 상승으로 가겠죠. 그래서 눌림목에서는 로봇 관련주들 잘 선별해서 괜찮은 기업들 모아 나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좀 눌림목에서. 그래서 로봇 관련주 중에 저는 가장 좀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종목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. 물론 오늘은 좀 안 좋았습니다. 이렇게 음봉이 나왔고 뭐 6% 상승이 나왔긴 했지만
한 장중에는 한 17%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쭉 빠졌죠. 그래서 조금 안 좋은 음봉을 만들긴 했으나, 로봇 관련 기술 면에서는 보스턴 다이나믹스하고 이렇게 거의 맞먹을 정도로 세계 뭐, 이족 보행 로봇 대회에서 1등도 했었던 기업이죠. 그래서 이는 종목이 혹시나 뭐 삼성에서 만약에 이런 이족 로봇을 개발한다 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뭐 인수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? 뭐 삼성이 인수를 안 하더라도 이 기업은 어떤 대기업에 인수되어도 이상하지 않는 기업이죠. 그래서 지금 가격대도 바닥에서 약간 살짝 올라온 상태. 그리고 여기서 또 내일이나 보고 또 조정 받을 때 매수하면은 천천히 모아 나가면은 내년에는 가장 좀 빛을 발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. 그리고 초반 이게 오버행 이슈도 이제 거의 다 지나갔죠. 계속 하락하다가 최근에 바닥을 만들고 상승 관리하다가 한 번 더 바닥을 만들고 이제 올라왔죠.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분할 매수로 접근하면 좋은 종목입니다. 그리고 오늘 급등했던 뭐 로보티즈나 로보스타 이런 종목들은 아직까지 그 뭐 이족 보행 로봇이나 전반적인 로봇보다는 공장 자동화에 가까운 로봇이죠. 이렇게 팔만 이렇게 달려서 공장에서 무슨 조립 같은 거 할 때 이게 뭐 드릴 같은 거 달려 있고 뭐 레이저 쏘고 막 이런 정도의 로봇이죠. 그래서 기술력 면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따라올 로봇 회사는 저희 나라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. 유진 로봇도 뭐 LG전자나 이런 쪽하고 삼성전자 쪽도 이렇게 연계되어 있지만 거의 수준 자체가 약간 자동 청소기 정도, 로봇 청소기 정도 수준이고 뭐 이족 보행이나 이런 쪽에는 아직까지 기술이 조금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. 하지만 아무래도 LG나 뭐 이쪽에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뭐 LG전자에 연관되어 있는 로보티즈, 로보스타도 뭐 나쁘진 않겠죠. 일단은 대기업의 지분도 이렇게 엮여 있고 해서 괜찮겠지만 기술만 본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저는 탑픽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. 그리고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LG전자, 뭐 애플카 관련해서 이렇게 좀 많이 올랐는데요. 애플카 관련해서 이렇게 이슈가 나올 때마다 가장 크게 급등하는 게 인포뱅크입니다. 예전에 애플하고 연계 사업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. 오늘 한 22% 정도 상승했고요. 그리고 뭐 칩셋 미디어가 한 6%, 뭐 라닉스가 한 7%, 에이테크 솔루션이 한 뭐 한 8% 정도. 그 외에 뭐 전반적으로 업종은 대부분 다 상승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자율주행도 뭐 내년에 좋은 시장이긴 하나 저희 나라에 지금 자율주행 기술적으로 좀 앞서 나간다 뭐 이렇게 탑티어로 이렇게 앞서 나간다고 하는 기업은 일단 만도가 그나마 좀 기술력 면에서나 좀 앞서 나가는 부분이 아닌가. 그래서 결국은 지금 뭐 얘기했던 뭐 인포뱅크나 뭐 칩셋 미디어나 이런 기업들은 자율주행 기술보다는 거기에 관련된 뭐 반도체나 반도체 설계 그리고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뭐 라이다 뭐 이런 부분이 연관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요. 실제 실적이나 뭐 자율주행 기술 쪽으로 이렇게 앞서 나가는 기업은 거의 이렇게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아직까지는.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단기적인 트레이딩 좀 면에서 좀 봐야 되지 이렇게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은 아니다. 하지만 뭐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호재성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죠. 자율주행 쪽도 연계되어 있고 시스템 반도체도 연계되어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뭐 인공지능 이쪽도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메타버스 쪽도 연계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모멘텀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 종목들은 관심은 가지되 너무 급하게 따라가서 이렇게 추격 매수는 하면 안 되겠습니다. 현대 정의선 회장이 뭐 실리콘밸리 가서 UAM 사업을 점검했다고 하는데요. UAM 관련해서 오늘 두 가지 뉴스가 있었습니다. 정의선 회장이 점검했다는 뉴스하고 한화가 또 잠실 마이스에다가 한국형 미래 UAM 둥지를 만든다. 이렇게 뭐
계획도 같이 나오네요. 마이스는 아무래도 뭐 백스코 같은 거죠. 삼성 코엑스 뭐 올리는 걸 마이스라고 합니다. 그래서 뛰는 걸 봤을 때 다시 또 도심 항공교통에 대해서 이렇게 이목이 집중되고 여러 가지 또 모멘텀으로 해서 작용되지 않을까. 그렇다면은 하나 같은 경우에는 하나 시스템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요 두 종목이 UAM 관련 사업을 하죠. 그리고 현대 같은 경우에는 기아 쪽하고 현대모비스 이쪽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. 그래서 UAM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하나 시스템입니다.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호재가 하나 더 나왔죠.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호주 방문하면서 K9 자주포 뭐 수출을 확정했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. 이 K9 자주포는 하나 디펜스에서 만들고요. 하나 디펜스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입니다.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두 가지 호재가 한 번에 나왔네요. 그래서 내일 시장에 조금 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. 그렇다고 아침부터 이렇게 뭐 갭으로 뜨면은 일단은 추격하는 것보다는 내일 아침에 뭐 한 1, 2% 정도 상승한다 그러면은 한번 따라가 보는 것도 단기적으로 괜찮아 보입니다. 이런 뉴스가 있었죠. 국산 K9 자주포 호주 수출 확정. 뭐 9천억대 정도 규모라고 합니다. 뭐 몇 대인지는 뭐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. K9 자주포 30문 30대하고 K10 단약 운반 장갑차 15대. 그래서 9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. 이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자주포는 알겠는데 K10 탄약 운반 장갑차는 잘 모르겠습니다. 어느 회사가 만드는지. 그래서 요것만 해도 뭐 적은 규모는 아니겠죠. 그래서 이렇게 한번 수출 그게 성사가 되고 나면은 앞으로 호주와의 이렇게 방산 사업을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. 그 영국에서 오미크론 첫 사망자가 나왔다고 합니다. 이게 뭐 오미크론 때문에 죽은 건지 뭐 다른 코로나하고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교차 감염돼서 죽은 건지 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가벼운 변이라는 생각을 접어야 된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. 그래서 결국 핵심은 부스터 샷을 맞아라는 얘기입니다. 이거는 뭐 계속 말해봐야 뭐 똑같은 얘기 반복이겠죠. 그래서 이런 첫 사망자니 그리고 저희 나라는 또 유재석이 또 돌파 감염 당했다는 이런 뭐 얘기가 나오면서 또 코로나 관련주들이 또 들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. 그래서 또 주말이라서 조금 확진자가 좀 줄었다가 다시 또 월요일 되면 다시 또 늘어나죠. 그럼 내일 되면은 또 확진자가 또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또 뭐 한 7,000명대, 8,000명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또 이게 아무리 가벼운 증상이라고 해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병상이 부족하다는 얘기 나오고 그리고 사망자도 저희 나라 지금 코로나 사망자도 급격하게 증가한다고 하죠. 뭐 통계적 오류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. 어쨌든 그런 것들이 우려로 작용하게 되게 되면은 또 코로나 관련주들도 또 한 번 또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죠. 오늘 시즌이 한 9% 정도 상승하면서 약간 코로나 우려감을 좀 반영을 했죠. SD 바이오 센서가 한 3%, 랩지가 한 4.4%, 그리고 응답 병실 관련주 MVH가 한 12% 상승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뭐 치료제는 한국 파마가 한 8% 정도, 그리고 원격 진료는 인상정보만 한 4.9% 정도 상승 나왔고요. 그리고 산소호흡기 관련해서 메가이CS가 오늘 14% 정도 상승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뭐 조금씩 뭐 단기적으로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. 그래서 급등할 때 추격하는 것보다는 또 단기 조정 받을 때 하락할 때 매수해 놨다가 급등할 때 수익 실현하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.
오늘 기술 분석 특징주로는 대덕전자 가져왔습니다. 이 종목은 작년부터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. 보면은 이렇게 우상향 박스를 만들고 최근에 이렇게 돌파가 나오고 그리고 다시 눌림목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있죠. 그래서 지금 지지받는 부분이 요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던 부분 근처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. 지금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신고가 돌파하고 눌림목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여기가 신고가 자리죠. 신고가를 갱신하고 다시 이렇게 조정을 받고 눌림목에 형성되어 있는 부분. 여기서 이렇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19,000원 정도 만 이탈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다시 우상향으로 이렇게 돌아 올라가는 모양이 연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PCB 관련주로 엮여 있고 시스템 반도체로 엮여 있죠. 그래서 앞으로 뭐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는 주도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죠. 그리고 PCB도 지금 심텍이나 이런 종목들 잘 나가고 있죠. 그리고 그때 이번에 같이 올라갔던 것도 PCB 관련 업체로 엮여서 올라갔습니다.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게 지금 신고가 갱신하고 이렇게 지금 눌려 있지만 앞으로 다시 또 신고가를 한 번 더 갱신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. 그래서 한 2만원 근처에서 이렇게 매수하시고 19,000원 이탈만 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보유하고 매집해서 모아 나가는 걸로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. 일단 단기 목표가는 한 22,000원 위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. 22,000원 정도 단기로 보고 그리고 올라갈 때마다 익절가를 조금씩 올려가면서 추격해서 따라 올라가는 걸로 이게 추세 돌파 매매의 일종이죠. 추세 돌파할 때 이렇게 요때 매수해서 요렇게 수익을 먹는 방법도 있지만 이 돌파 지점을 포착하지 못한다면은 돌파 후에 이렇게 눌림목을 잡을 때 조정 기간에 이렇게 눌림목을 형성할 때 요런 데서 이렇게 매수해서 여기서 이렇게 분할 매수해서 나중에 튀어 오를 때 수익을 실현하는.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를 다시 또 한 번 더 돌파하게 된다면은 이 라인 2만원대 라인만 깨지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. 요 앞에처럼 이래야 되겠죠. 돌파하고 이렇게 눌려가면서 이렇게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. 그래서 중장기로 가져가면 내년에 반도체 업황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업황이 나쁘지 않겠죠. 그런 면을 봤을 때 내년 한 6월이나 내년 한 3분기 정도까지 끌고 가면은 지금 가격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그래서 오늘 기술 특징주 탑픽은 대덕전자로 하겠습니다. 내일도 모두 성공 투자 기원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주식만이었습니다.